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53분에 3.5 여진 발생했습니다. 19일 날 있었던 규모 4.5 여진 이후에 두 번째로 센 지진인데 월성 145기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사고 당일날부터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을 급파시켜 갖고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원안위가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하절기 원전 특별 점검 실시했죠? 네. 그때 몇 가지 점검 결과들이 나왔는데 신고리 3건설소 위기 대응 지침의 비상 연락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 자연재해 발생 시 적용하는 매뉴얼 내용 가운데 상황 보고 체계의 비상 발령 기준이 모호하다. 또 자연재해 발생 시 구성되는 발전소 현장 상황반이 사용하는 각 발전소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전화기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현재 위기 대응 조치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업데이트 문제 이거는 사실은 매뉴얼상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개정할 때마다 항상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 문제는 제가 국민안전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갖고서 선 개정 후에 나중에 승인을 받는 걸로 일단 어떤 전화번호가 고칠 사안이 있으면 먼저 고치고 나서 나중에 매뉴얼 승인을 받는 걸로 좀 협의가 되었고. 네,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안전하다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보도자료 통해서 일방적으로 원전 안전성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원전 내외부의 진단 과정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한테 공개를 해서 안전성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점검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점검이 끝날 때쯤 돼갖고서는 저희가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석 우리 한수원 사장께 묻겠습니다. 규모 4.0 이상 지난 고리월성 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지난 7월 5일 울산 해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났을 때 그 상황을 보면 한수원은 오후 8시 33분 지진이 났는데 35분이 지난 오후 9시 8분 네, 비상 발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원전이 밀집된 고리원전에는 이보다 늦은 오후 9시 33분에 B급 비상 발령을 내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밤이었기 때문에 이 발령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매뉴얼상에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나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밤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매뉴얼상 발령 기준을 좀 바꾸어서 이 발령 기준이 충족되면 회의 없이 즉각 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밤이라 늦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 당시 저희가 상황 판단하는 15분 내지 20분 걸리는데 왜냐하면 트리거가 발동하면 기계의 계측기 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리가 좀 늦었던 거는 트리거 작동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늦었고 월성은 즉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측기 값이라는 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또 분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전혀 계측기에 약간의 오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비상부터 걸면 또 거짓말하는 늑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 회의라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 회의입니까? 뭐 길어야 15분 내지 20분입니다. 그게 이제 트리거 발생하면 트리거를 발견한 담당자 그리고 담당하는 팀 그리고 발전소를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트리거의 동작과 이런 걸 같이 보고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15분의 상황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위기 상황의 발생에 다른 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직원들을 안으로 불러들일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1지 상황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설계값의 20분의 1 상황입니다. 이게 뭐 4나 5 정도로 트리거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세요? 저희들 지방 가속도값 0.01지, 저희가 0.2지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20분의 1인 0.01지가 측정이 되면 트리거가 발동합니다. 트리거가 발생된 발동된 상황 이후에 예. 전개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우선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 발전소에 뭐 밤이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발전소는 24시간 교대 근무에 의해서 안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발동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있는 상태고 운전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0.01지가 발동을 하면 아까 말한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서 이제 비상 등급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C등급, B등급, 아까 3.0, 4.0에 따라 등급을 발동하면 그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ACS를 발동을 하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진 강도가 컸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ACS 발동하기 이전에 이미 전 직원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미 지진을 체감했고 지진을 체감하는 순간에 전화 받기도 전에 다 사무실에 발전소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다음 이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신데 우리 원장관의 위원장님 모두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잔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자세도 들어보고 쭉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이 원안위 위원장님, 네. 저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질문도 하고라는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국민적 관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이신 그 국회의원 의원님께서 이걸 좀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또 저희한테 질책하실 걸 질책하시고 예. 개선하려고 하고 우리 지질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여러 가지 저희 연구 관련되면 단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지금 조사를 해서 확정한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긴 시간을 내서 이러한 현안 질의 문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결론은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좀 마음적으로 안심을 시켜드려야겠다. 경주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진이 얼마고 숫자가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아까도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질현 의원님 되신 지 얼마 되셨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기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현재는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확정을 못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매듭을 져서 국민들에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음을 갈 거 아닙니까? 여야가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활성단층 가지고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이 지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결론을 좀 빨리 내주시길 바라고 우리 원장님 네. 지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엉뚱한 얘기 같지만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나기 전에 사실 예측이라는 게 있는데 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예측할 수 있느냐.
사실 전 자, 세계가 그 연구를 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서 나오시는 우리 연구원 지원들도 계시죠. 역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전기술원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방사성 폐기물 지금 우리 원자로가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 폐기물이 국내에 비폭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원장님 그래서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피폭됐을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 없어요? 안 된다고들 생각하시죠? 방사선에 피폭됐을 경우에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겁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개발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연구를 하는 데는 저희 현재 규제 기관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몫은 아닙니다만은 연구 대상으로서 그 치료의 가능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꼭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것만뿐만 아니라 원자력 병원도 있고 다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R&D 예산 들이도 한다면서요. 그리고 의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런 발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현재에만 얽매 있지 말고. 자,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안전 규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우리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새로운 발상 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지시 일변도로 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좀 잘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장님. 후쿠시마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한 2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2달 전에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요? 한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2년 전에 갔다 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여튼 뭐 복구 작업에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구 작업이야 기본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배워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게끔 따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국감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의원입니다. 오늘 그 원안이 긴급 현안 보고와 질의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변을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위원장님이요. 네. 국민이 안전한 것과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저는 뭐 취임한 지 넉 달 좀 넘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규제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안전한 그런 상태까지 제가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을 그만큼 드렸거든요. 예.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느냐를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지진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내에서 지진 많이 겪었죠. 예. 어저께도 제가 어떤 지진을 겪으셨어요? 아니 어저께도 이번 지진은 뭐 당연히 국내에 있었으니까 아니 겪었고요. 예. 자다가 뛰쳐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체험을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울산 시민들처럼요. 겪어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장님 지진 겪어보셨습니까? 뭐 소규모 진동은 느꼈는데 말씀하신 대로 뛰쳐나오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뭐 제 개인 경험으로 90년대 중반에 제가 멕시코 출장 중에 한번 지진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진은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전쟁은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전,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겪어보지 않고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굉장히 정무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아주 뭐 실무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 너무 답답하고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뭐 매우 분노할 것 같아서 첫 번째 보면서 느낀 건데요.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은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할 때 천문학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사람들이 지질학적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까 조사하고 3년 내에 하고 뭐 언제까지 하고 3만 5천 년 내에 하세요. 3만 5천 년 내에 한 번 나면은 활성 단층으로 분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활동성 단층.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요, 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돼서 흔들리다가 아이들 손 붙잡고 뛰쳐나가 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과 광화문에 앉아서 생각하는 안전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위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원안위원회를 울산이나 경주로 옮기는 문제를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배덕강 의원님도 사실은 뭐 저희 고리로 옮기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건의할 네. 용의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 원안위는 나름대로 또 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또 책무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원안위 그럴 또- 용의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한번 그 국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원안위와 안전기술원, 원자력 통제기술원 모두에 일하고 있는 사무관급 이상 분들의 학부 전공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 특정 학과 출신들이 동창회하듯이 앉아가지고 이런 논의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신영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 보고서 부분에서 검토 결과 부지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성 단층 등 특이한 지질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부지의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도 생각이 똑같으십니까? 저희 전문기관으로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는데요.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각기각층의 전문가들하고 그 심사를 다 네, 해갖고서 알겠습니다. 나온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그게. 예. 그 킨즈의 그 규제 지침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부지로부터 40 내지 5km 이 활동성 단층이 존재할 경우 이를 단층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밀 지질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활동성 단층의 정의를 지진계에 의하여 충분히 정밀하게 결정된 중규모 이상의 지진 또는 지속적인 지진 활동의 진앙지가 단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일 때 이 정도면 지금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PSHA니 뭐니 하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놓고 이미 다 2009년에 한 자리 똑같이 붙여가지고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기본적인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진을 경험하고 아이 손잡고 뛰어 나가본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그 정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하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론해줄 요구는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안위 원장님, 네, 임기 4개월 되셨다 그러셨죠? 4개월 네. 정도요. 4개월 좀 넘었습니다. 네. 아까 또 처음 겪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고충인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좀 궁금해졌어요.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5.8 지진 보고를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도 좀 처음에 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냐면 5.8이면은 평소에 생각했던 수치로 훨씬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래고만 마셨어요? 네? 놀래고만 마셨어요?
놀려고 그냥 뭐 사무실 지키면서 저희가 계속 네, 두 번째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원자력 안전위원장이십니다.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가장 안전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저기 밖에서 이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원전 지역에 이거 뭐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지진이 짧게 얼마큼 영향을 말씀하셔도 주는지 돼요. 안전 상태를 제가 원자력 전문가한테- 안전위원장이시니까 예. 방사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조치는 원전을 안 짓는 겁니다. 그런 철학도 없으세요? 그거는 또 그 아니 차원에서 그걸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예, 말씀하실 그 거. 원전을 짓고 안 짓고는 사실은 좀 원한이 해서 그거를 뭐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왜 때문에 이 두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답변하신 거 들어보니 계속 안전보다 안전 가동이 중지되는 게 더 우려스럽고 또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그건 우려스러운 것처럼 제가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5.8 그 강도 그 지진은 어떻습니까? 원안이 고시에 그 중규모죠. 5.8이면 네, 예, 뭐 큰 계속 숫자입니다. 활동성 단층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어서 드린 건데요. 저는 가장 보수적으로 원안이가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5.8 지진이 일어났으면 활동선 단층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향후 계획 이거 주셨어요? 이게 그걸 전제로 해서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 좀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 생각 조정하려면 그거 언제 좀 그 재난에 대응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제가 그걸 활동성 단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 그 정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정밀조사 검토. 네, 그거를 저기 네. 누구 말 믿고서 단층 재조사 실시 검토 우리 그 옆에 계신 최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만 5천 년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뭔가 의견을 조율하고 뭐 전문가들 얘기를 막 길게 듣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고 그 현지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감은 대단합니다. 저도 전화 많이 받고요. 뭐 그 지역에서는 지금 가장 불안의 핵심이 원전이에요. 원전.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그 인식을 못 하십니까? 그 정부의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책이 나왔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위원장 입장에서 아쉬운 뭐 코멘트 없습니까? 하셨어요? 당연히 뭐 제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요. 뭐 최고위원회 가셔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걸로 뭐 전부 다 역할 다 하신 겁니까? 하여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 안전규제 업무를 하면서 제일 예, 어려운 점이 알겠습니다. 뭐냐면 전체회의 몇 번 여셨어요? 전체회의 열었어요? 원전 안전위원회요. 예. 지금 저기 구성을 이 진행 항공 중에서 계획을 하려면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전체회의 열으셨냐고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구성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곧 구성될 그러면 겁니다. 그 임명장을 빨리 주시라고 전체 회의에 대한 요건이 빨리 할 수 있게 비상시에 거버넌스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곧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거나 대통령께 요청을 드린다거나 그런 역할 해보셨어요? 못했던 게 제가 요청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곧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진 방제 종합계획 그걸 세우는 주무부처가 국민안전처죠. 전반적인 지진에 대해서는 네, 국민안전처 그렇죠. 있습니다. 예. 2015년에서 19년간 그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훑어봤는데 원전에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신 겁니까? 하여튼 저기 국민안전처의 안전대책 중에서 네. 원전 안전 쪽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하고 종합계획이에요. 방지 종합계획. 이 종합계획에 보면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나왔어요. 원전의 안전정지 유지 개통 관련 주요 설비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 추진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00억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거 이제 지진이 정말 현실이 됐어요.
강진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런 안일한 종합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진방재 종합계획 이 부분에서 원전 안전 대책을 좀 강화시켜 줄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이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의 저희 계획입니다. 국민안전처가 뭐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제가 앞으로 하려는 그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안전처하고 이제 원자력 안전위하고 이제 그 관계인데요. 원자력 안전 쪽은 워낙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걸 맡기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질자원연구원장님, 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좀 발언대로 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저 발언대로 좀 써주세요. 난 볼 수가 없네. 이쪽에서는 얼굴이 전혀 안 보이시죠. 예, 카메라 이동해 주시고 발언대에 좀 잠깐 나오시죠. 시간 30초 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2주 되셨다고요? 예, 9월 네, 8일 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도하 언론에 이미 2012년도 2012년에 수행됐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 제작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들 질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셨죠? 네.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그 관련해서 책임 있게 답변할 분이 단 한 명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원장님이 다 책임지고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전공이 자원공학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질 쪽도 아니고. 예, 뭐 세부적으로는 지질 전공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원장으로서 어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거하고 책임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 정도는 그거를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들을 적어도 대동해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책임 있는 공직자 자세고 성실한 답변 자세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업 책임자가 오늘 그 지진 관련 학술대회 주제 자, 발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 당시 주관 책임자가 최성자 현 지질연구원 지질박물관장이죠? 네, 맞습니다. 최성자 관장이 그저께 SBS 인터뷰 한 거 아시죠? 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과거에 했던 주장인데 확실도 1단층은 확실한 활성 단층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사의 표명했습니까? 지금? 네. 최성자 관장이 혹시 사의 표명한 사실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그냥 아무런 사의 표명이나 자기 거취에 대한 표명 없이 오늘 거기 세미나에 갔어요? 예, 저한테 그런 얘기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또는 다른 쪽으로도 얘기된 게 없습니까? 네. 내가 다시 확인해서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00년도 신기 지각 변동 연구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연구 폐기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제한된 배포선에만 배포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의무 배포 기간은 제가 정확히 출연연서 배포하게 되어 연구 있습니다. 폐기 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이게 만일에 사실로 나오면 자리를 걸고 책임질 수 있죠? 예? 예, 뭐 현재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는 한이 아니고 그걸 아는 한이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예스 아니면 노죠. 네, 없었어요? 연구 폐기 지시가 전혀 없었냐 말이에요. 제가 사실 그 사실을 제가 현재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명히 답변에 대해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고 우리 원안 위원장님. 그 원안위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그 원자력 이용 개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국민의 안전이죠. 네. 아마 거기 키워드 하나 뽑으라면 국민 안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은 안전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2012년도 아까 기 말씀드린 이 지도 제작 보고서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주장은 학자들의 학설 등이다. 그거는 부족하다. 실증 자료가 있어야 규제 기준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셨잖아요. 그러면 원안위에서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들이 역할을 하고 규정을 해야 된다 생각을 안 하셔요? 이번 기회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이 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 전면조사를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박홍근 의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은 그 사이 킨스에다가 한번 뭐 조사 의뢰한 거 외에는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니까 뒷북 행정으로 이제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그를 R&D를 하면서 그걸 정밀 조사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좀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지만 세계의 유례가 없이 기장에 10기의 원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야말로 세계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게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할 일 아니에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단층 등의 지질 현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진 나니까 다시 검토해보겠다, 다시 조사해보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뒷북 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기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에 관해서 지금 정해진 국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수행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저기 연말까지 네. 저희가 개발 일정을 제시토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다수옥의 안정성 평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데, 다수옥의 안정성 평가 관련해 다수옥의 안정성 평가는 이미 했습니다. 그 시설 보완을 다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다수옥의 확률론적 안정성 평가입니다. 그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현재 논의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종합 결론 건설 허가의 종합 결론을 보면 다수옥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거죠? 네, 그걸 두고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제시해 갖고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기 아주 전 기초 연구고요. 그 규제 기관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국내 전문가들 모아갖고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게 개발 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 갖고서 제가 한번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원안이에요. 이게 원안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질의가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증복되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꼭 반드시 이건 꼭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안 하셨고 또 꼭 하셔야 된다는 분 계시면 뭐 한두 분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럼 두 분이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신용현 그래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손두신 우리 신용현 의원님하고 신경민 의원님 추가 질의 3분씩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양 간사님 1분씩 그럼 뭐 간단히 발언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보다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네. 원전 사고가 발생되면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그럼 원안위가 주무부처가 됩니다. 예, 원안위가 주무부처죠. 네. 요번에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다운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데 거기가
동시에 가능한 접속자 수가 4,096건이었는데 다운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6,000건으로 올렸습니다. 저게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원안위의 동시 접속자 수가 150건이가 알고 계십니까?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수가 150건입니다. 지금 그걸 제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갖고서 크라우딩 그 시스템으로 해갖고서 그 공유하는 거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게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할 때 원안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될 건데 150명이 동시 접속 가능한 숫자 너무 작은 숫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고요. 또 한 가지는 요번에 다운이 안 됐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아니요. 궁금하면 들어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지진에 대한 정보는 예, 아니, 1차적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국민안전처가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정보 다음에 궁금해했던 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가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안위에 이게 다운이 안 됐다는 거는 원안위의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미 저기 방송 같은 걸 통해 갖고서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는 게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국민안전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150건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아마 반드시 늘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안위에 하는 일을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소방방재청 아까 말씀드린 걸로 지금 활성단층 정보 제공 시스템 그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지금 사장이 돼 있는 거죠? 원장님, 지질 원장님 말이죠. 지질자원 이게 지금 사장돼 있습니까? 앱 기반 활성 단층 정보 시스템 AFIS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연구원 시스템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그것 때문에 지금 20억을 들여서 한 건데. 어제 조사에서 보고서 제출한 그 소방안전청 그 보고서 용역은 조사를 드린 거고요. 그 시스템 개발해서 어디서 구축해서 운영하는가는 저는 저희 연구원에는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때 프레젠테이션 하신 건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묵혀져 있거나 어디 사장돼 있는 거죠. 이걸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것 때문에 20억 원이 들어간 건데 하여튼 이게 지금 사장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뭐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연구소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발주한 데가 잘못한 겁니까? 하여튼 이건 지금 만약에 있다면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으면 공개하겠고요. 아마 저희가 용역 서비스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보고서는 발주처인 그 당시 소방방재청에 제가 납품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것 좀 보고해가지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곧 감사를 갈 테니까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최성자 지금 관장 소장이죠. 지진박물관 소장 그 당시에 연구원으로서 책임자였는데 사표를 냈다고 지금 기사가 돼 있는데 왜 연구원장은 모르시죠? 이거 뭐 자기 멋대로 어디다 사표 낸 겁니까 지금? 지금 아니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고요. 아니 지금 중간에도 뭐 쪽지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최성자 연구원이 소장이 대단히 지금 관심의 인물인데 이분이 지금 혹시 사표를 낸 게 저희들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기 싫어서 이걸 회피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해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아무리 사표 내도 수리하실 거 분명히 고려하시고요. 증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들이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뒤에 배석자가 지금 확인했는데요. 그건 오보로 확인을 됐다고 지금 제가 쪽지를 오보예요? 받았어요. 네, 오보로 확인됐다고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다행이고요. 네. 저희들이 분명히 증인 신청하고 할 것이고요. 네. 참여연구원 23명 저희들이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후쿠시마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났을 때 지질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게 한반도 정체에 영향을 줘서 한반도가 지금 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GPS 값을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했고 이것 때문에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포항의 간절곶이 가장 취약한 곳이고
결국 그 울산 단층 지금 문제가 되는 양산 단층에 영향을 주어서 4, 5년 안에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 예상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 얘기도 전혀 전파가 안 됐습니까? 지질연구소에는? 그런 기사들은 매스컴 기사로도 많이 뜨기 때문에 한반도가 뭐 몇 센치 이동했다 이런 거는 그렇죠. 뭐 기사로서 알고는 집혀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하신 거예요? 특히 울산 지역 이 두 개의 단층 문제가 되는 양산, 울산 단층에 충격을 줬다고 돼 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하신 겁니까? 더군다나 여기가 10기 정도의 원전이 몰려 있는 곳인데. 원전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그 업무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원전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구기관이 원전 관련해서 참여했던 그 사업자, 발주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대출 간사님 1분. 누가 먼저 하실래요? 서로 계속 양보 잘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예, 박대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질자원연구원장님, 그 이틀 전 기사에 경주 지진 양산단층 5년 전 활단층 결론 내고도 비공개 임하라는 최승자 박사가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이 항의 전화를 하고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떤 게 사실관계인지 본인이 발언의 내용이 뭔지를 상세히 해명하고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그걸 바로잡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위원장님, 네. 이런 겁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거예요. 원전 안전은 현재 이상 없다. 앞으로 예상되는 그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다. 그래서 안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원전 안전은 현재 이상 없고 앞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그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보강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근거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보강을 해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도를 99.999%가 아니라 100%, 101%로 높여보겠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 유념하셔가지고 안전위원장님의 그 전문가적 견해를 저희들이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마무리 발언 잠깐 하고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료 요구하고 좀 증인 얘기 좀 마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나온 이야기 중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는 가령 계속 언급됐던 2012년도 지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들과의 토론에서 그렇게 결론이 설령 안 났다 하더라도 추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 정밀 조사를 추후에 안 했는지 이건 누군가가 답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 조사가 있었으면 실제 그 이후에 허가 났던 원전이 그냥 원만하게 무리 없이 허가 과연 났을 것인지 이걸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향후에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더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요. 이제 자료 요구와 함께 좀 증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배덕광 의원께서도 요구를 했고 우리 또 야당 의원들도 요구를 했던 이 신고리 569기 승인 씨의 활동성 단층에 대한 조사 결과, 그러니까 예비 안전성 예비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보고서를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 부분만 1000페이지가 되고 그래서 오늘 그걸 제보를 해야 되고 또 한국전력연구원인가요? 그쪽에 또 무슨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얘기하면서 파일로만 그러면 내가 먼저 달라고 했는데도 내일 오후나 가나다 얘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부 기관이 해왔던 일들인데 그 파일 부분만 먼저 제출을 오늘 오후라도 바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본 부분은 의원들이 보기 편하게 제본 부분은 바로 그 이후에 신속하게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우리 한선 사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회의 지금 끝나기 전까지 말씀하신 그 달라고.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그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예. 파일을 먼저 주시고 재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받아도 되니까 그 파일 주는 게 무슨 시간이 의원님, 그렇게 걸립니까? 저희가요. 저희 그러니까 재작년에 앞부분은 사이버 제시키면 되잖아요, 공격 때도 보셨지 그게. 않습니까? 저희 자료가 또 나간 것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니까요. 실무진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 정말 기술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이해가 안 시간을 되는 게요. 주셨으면 제가 합니다. 얘기했던 국가 기밀 부분이라든가 영업상 비밀을 빼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10권 정도 되는 수천 페이지 되는 그 분량 10권인가 된 다음에 그중에 한 권 내 분량일 텐데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만 이 지금 활동성 단층과 관련된 지질이나 지진과 관련된 조사 결과 부분만 저희한테 그 앞뒤 파일은 다 지워버리고 그 부분만 주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오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네, 보고 제출해 주세요. 네네. 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증인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이제 여당 간사님도 우리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최성자 지질연구원 당시 책임연구원이죠. 이제 다른 해명 발언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또 사표도 말씀 안 내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원자력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원자력 분야에 국정감사하니까 좀 증인으로 그러면 채택을 해서 실제 본인의 책임 있는 답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왜 아닌지 또 뭔가 좀 당시에 인터뷰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성자 증인 그 부분을 좀 우리 간사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채택을 오늘 해야 아마 일주일 후기 때문에 일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증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좀 이렇게 착수해 줄 것을 좀 여당 간사님과 우리 국민당 간사님께 요청을 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이제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국감을 이제 며칠 안 남겨두고 있는데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방송 분야가 한 명도 지금 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간사들에게 유임을 해놨고 간사가 합의 안 될 경우에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또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좀 채택 안 되어 있는 것은 저는 대단히 우리 특히 야당의 의원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간사들에게 맡겨두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직접 주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당에서 요구했던 주장했던 예를 들어서 그동안 국감 때 전례가 없다라든가 또는 수사 재판 중인 사례에 대해서 부른 사례가 없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이미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또 아닌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좀 위원장께서 직접 의원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도 하나 좀 궁금한 거 좀 질의 하나 해볼게요. 만약 우리가 지진이 8.0이 날 가능성이 강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장님? 어, 8.0 정도의 에너지로 비교하면 8.0 정도 되면은 한 그 단층대 규모 길이하고 통상적으로 하는데요. 한 수백 킬로 정도가 돼야 8.0의 어떤 지진이 난다라고 통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밝혀진 바로는 국내의 수백 킬로의 단층대는 현재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양산 단층이 현재 밝혀진 한 170킬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170킬로의 단층대가 움직인다면 8.0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7.0도 또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죠? 7.0은 또 이번에 또 5.8 지진도 이게 예상 못했던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진에 대해서는 또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지진 8.0이 나더라도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입장이 기본으로 깔려서 그것을 또 원전을 짓고자 하는 또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뭐 관계 또 뭐 부처라든가 또 그런 또 집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것과 결국은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지질 연구에 따른 그것을 철저히 그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입장 차이가 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그렇게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뭐 170km라고 갖고서 뭐 8.0 지진이 생길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여기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많은 토론은 좀 필요하고 좀 심층적인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안위 위원장께서는 원안위에서는 좀 더 이 적당히 이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원전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 하고자 하는 입장은 가급적 그렇지 않겠어요? 좀 요거는 좀 경계선에 있는 판단을 좀 더 하자고 하는 쪽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럴 때 그 경계선에서 그렇지 않은 그 입장을 좀 강하게 대변하고 또 싸울 건 싸워야 되고 입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 속에서는 우리 원자력 안전을 이번 지진 계기로 해서 살펴볼 때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거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또 이런 걸 예상을 못했던 만큼 거기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함, 이런 것도 우리 원안위 위원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뭐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바로 고칠 것은 바로 고치고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나갈 때만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 원전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좀 씻고 일상 요새 얼마나 어렵습니까? 북핵은 북핵대로 또 핵도발을 위한 여러 가지 또 북한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또 내부에서는 지금 지진이다, 또 원전의 안전 문제다, 참 이게 국민들이 참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북핵 문제를 당장 어떻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내부의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보수적인 처방과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에 서서 좀 더 다시 여태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우리 9월 29일 날 우리 원안위 중심으로 한 국감이 있는데 우리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아마 지질자원연구원이 2주밖에 안 되셨다니까 아까 보니까 뭐 짧은 시간에서 업무 파악하랴 여러 가지로 아마 어려우실 텐데 우리 연구원 감사가 국감이 대전에서 그때 아마 포함된 걸로 아는데 29일 날에도 좀 더 오늘 나온 말씀들을 잘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좀 확신할 건 확신하고 또 잘못된 부분 잘못된 거 인정하고 하는 좀 시간을 좀 더 10월 5일 날로 좀 미루지 마시고 그땐 그때대로 하시더라도 다 원안위 할 때 같이 좀 저희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간사님도 협의하셔서 그날 좀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장께서 29일 날에도 좀 뭐 증인으로 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인데 간사님도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국민을 대신해서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앞으로 더 대처를 하셔서 다음 며칠 이후라도 우리 국감에서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문미옥 위원님, 또 우리 배덕광 위원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우리 약속하신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예, 방송 관련 뭐 증인 요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세 분 간사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고 또 추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우리 간사님들 협의를 합시다. 예, 오늘 바쁜 일정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위원장님이야 하여튼 또 더 수고해 주시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자부심 속에서 고생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에서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실업 해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취업 박람회가 이곳 국회에서 열립니다. 2016 대한민국 취업 박람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9월 23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이 취업 박람회에는 200여 개 국내 유수기업이 참여해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 그리고 원서 접수가 진행되는 기업 채용관, 구직자 역량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53분에 3.5 여진 발생했습니다. 19일 날 있었던 규모 4.5 여진 이후에 두 번째로 센 지진인데 월성 145기 지진으로 인한 영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사고 당일 날부터 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들을 급파시켜 갖고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원안위가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하절기 원전 특별 점검 실시했죠? 네. 그때 몇 가지 점검 결과들이 나왔는데 신고리 3건설소 위기 대응 지침의 비상 연락망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 자연재해 발생 시 적용하는 매뉴얼 내용 가운데 상황 보고 체계의 비상 발령 기준이 모호하다. 또 자연재해 발생 시 구성되는 발전소 현장 상황반이 사용하는 각 발전소 대회의실, 소회의실에 전화기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현재 위기 대응 조치는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 업데이트 문제, 이거는 사실은 매뉴얼상에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개선할 때마다, 개정할 때마다 항상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 문제는 제가 국민안전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갖고서 선 개정 후에 나중에 승인을 받는 걸로. 일단 어떤 전화번호가 고칠 사안이 있으면 먼저 고치고 나서 나중에 매뉴얼 승인을 받는 걸로 좀 협의가 되었고. 네,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안전하다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원안위가 보도자료 통해서 일방적으로 원전 안전성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원전 내외부의 진단 과정을 언론과 시민단체 등한테 공개를 해서 안전성을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점검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점검이 끝날 때쯤 돼갖고서는 저희가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조석 우리 한수원 사장께 묻겠습니다. 규모 4.0 여기서 지진이 얼마고 숫자가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아까도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지련 의원님 되신 지 얼마 되셨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기냐,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현재는 활성 단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확정을 못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매듭을 쳐서 국민들에게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음을 갈 거 아닙니까? 여야가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활성단층 가지고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걱정을 안 하도록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이 지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결론을 좀 빨리 내주시길 바라고, 우리 원장님, 지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엉뚱한 얘기였지만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보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그러면 나기 전에 사실 예측이라는 게 있는데 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예측할 수 있느냐.
사실 전 자, 세계가 그 연구를 자,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서 나오시는 우리 연구원 지원들도 계시지요. 역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전기술원장님 예.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방사성 폐기물 예. 지금 우리 원자로가 발전소가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 폐기물이 국내에 비폭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우리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원장 그래서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폭됐을 경우에 예. 치료하는 방법 없어요? 안 된다고들 생각하시죠? 방사선에 비폭됐을 경우에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겁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개발하기 때문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연구를 하는 것은 저희 현재 규제 기관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몫은 아닙니다만은 연구 대상으로서 그 치료 이상 지난 고리월성 원전 비상근무 상황 일지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지난 7월 5일 울산 해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났을 때 그 상황을 보면 한수원은 오후 8시 33분 지진이 났는데 35분이 지난 오후 9시 8분에 비상 발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원전이 밀집된 고리원전에는 이보다 늦은 오후 9시 33분에 B급 비상 발령을 내렸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밤이었기 때문에 이 발령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매뉴얼상에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나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밤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매뉴얼상 발령 기준을 좀 바꾸어서 이 발령 기준이 충족되면 회의 없이 즉각 그 위기 경보로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밤이라 늦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그 당시 저희가 상황 판단하는 15분 내지 20분 걸리는데 왜냐하면 트리거가 발동하면 기계 계측기 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리가 좀 늦었던 거는 트리거 작동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늦었고 월성은 즉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측기 값이라는 게 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한 또 분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전혀 계측기에 약간의 오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비상부터 걸면 또 거짓말하는 늑대가 될 그 수도 상황 있습니다. 판단 회의라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 회의입니까? 뭐 길어야 15분 내지 20분입니다. 그게 이제 트리거 발생하면 트리거를 발견한 담당자 그리고 담당하는 팀 그리고 발전소를 책임지고 있는 발전소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트리거의 동작과 이런 걸 같이 보고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15분의 상황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 위기상의 발생에 다른 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직원들을 안으로 불러들일까 아닐까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1지 상황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설계값의 20분의 1 상황입니다. 이게 뭐 4나 5 정도로 트리거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지방 가속도값 0.01지, 저희가 0.2지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20분의 1인 0.01지가 측정이 되면 트리거가 발동합니다. 트리거가 발생된 발동된 상황 이후에 예. 동기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러니까 우선 더불어 말씀드릴 거는 발전소에 뭐 밤이라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발전소는 24시간 교대 근무에 의해서 안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 발동 여부에 관계없이 직원들이 있는 상태고 운전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0.01지가 발동을 하면 아까 말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이제 비상 등급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C등급, B등급 아까 3.0, 4.0에 따라 등급을 발동하면 그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ACS를 발동을 하고 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진 강도가 컸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ACS 발동하기 이전에 이미 전 직원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경주에서 이미 지진을 체감했고 지진을 체감하는 순간에 전화 받기도 전에 다 사무실에 발전소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다음 이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쁘신데 우리 원자간의 위원장님 모두 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잠바람이 무겁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자세도 들어보고 쭉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이 원안위 위원장님, 네. 저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질문도 하고 라는 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국민적 관심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이신 그 국회의원 의원님께서 이걸 좀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또 저희한테 또 질책하실 걸 질책하시고 예. 개선하려고 하고 우리 지질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여러 가지 저희 연구 관련되면 단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 빨리 지금 조사를 해서 확정한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긴 시간을 내서 이러한 현안 질의 문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결론은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좀 마음적으로 안심을 시켜드리겠다. 경주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 가능성을 갖다가 연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꼭 거기서 연구를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병원도 있고 다 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R&D 예산 들이도 한다면서요. 그리고 의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런 발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현재에만 얽매 있지 말고, 자,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모든 사항을 결정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원자력 안전 규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우리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새로운 발상 가지고 새로운 직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지시 일변도로 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좀 잘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장님, 후쿠시마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한 2달 전에 갔다 왔습니다. 2달 전에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요? 한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2년 전에 갔다 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하여튼 복구 작업에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구 작업이야 기본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워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게끔 따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국감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의원입니다. 오늘 그 원안이 긴급 현안 보고와 질의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대변을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위원장님이요. 네. 국민이 안전한 것과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취임한 지 넉 달 좀 넘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규제 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안전한 그런 상태까지